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 쾌적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면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통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물량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에 이 지역, 남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공급될 예정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양주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한강 인근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양주에서 분양을 하는 분양 물량인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할 것 같냐면, 우선은 남양주에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죠. 물론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가격에 조정을 줄 수 있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가격 하락에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인근에서 이제 강변 스타일스가 최근에 모집 공고가 나서 제가 그 분양 물량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일 수급권에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강변 스타일스의 그런 분양 물량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덕서 강변 라운 프라이빗의 분양 물량을 어떤 곳에 청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변 라운 프라이빗의 분양 물량을 소개하면서 그런 제 생각들도 좀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남양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남양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와부, 덕소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 세대 수가 295세대 중에 일반 공급이 이제 237세대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그러한 그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너무나 작은 게 단점으로 보여지고,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상 26층부터 까지 되고 이제 5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부 이제 한강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상에 있는 높이 고층에 있는 아파트의 물량들을 조합원 분들이 이제 로얄 호스라 그러죠. 로얄동과 로얄 호스의 그런 분양 물량들을 대부분 가져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한강뷰가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하고 이제 84제곱미터인데,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 시기는 2023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은 이제 강변 스타일스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면은 이 덕서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 자료만 봐도 굉장히 넓게 이 입지 분석 지도를 표시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남권의 접근성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인근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이 거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강남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 부분만 딱 입지 환경의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 입지적 가치가 뛰어난 곳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대 강점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자연환경의 쾌적성 여부를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한강변하고 가깝다는 게 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 인근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시세나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겠지만 주변에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왕숙이라든가 양정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입지가 좀 더 좋은 곳에
공급 물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다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산 신도시의 진건역, 이제 가칭이지만 이 역세권 인근에 아파트가 있을 때 왕숙이나 양정에 이런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신축과 구축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일부 받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지적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입지가 이 왕숙이나 양정보다 이 다산 신도시가 더 좋다면 이러한 가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덕소나 도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강변 스타일스가 있는 그런 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산이나 왕숙이나 양정보다 입지적 가치가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급 물량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 지역 자체에서 신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의 아파트의 수요를 갈망하는 그런 가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강변을 끼고 있고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의 대장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희소 가치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덕소역이 있습니다. 덕소역이 있고 한강변이 있죠. 한강변. 그리고 이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의 위치는 2번 출구에서 일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이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강 뷰가 가능한 그런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고층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면이 뻥 뚫린 그런 뷰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뷰가 가능한 곳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 물량에서 일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시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거래된 가격들 31평 같은 경우에 덕서 강변 3획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입주 일자는 1996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덕서 세양청 마루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이제 15년 차가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5억 6,800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이제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15년 차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의 아파트가 이제 5억 선, 4억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32평의 아파트가 23년 차, 20년 차 정도 된 것들이 이제 5억 선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덕서강변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의 그 장점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신축 아파트의 강점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대수가 워낙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제 세대수가 작았을 때의 단점은 별도로 딱 떨어져 있는 세대수가 작은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여력이 적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처럼 가격 상승 여력이 적은데 다만 이 덕소강변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같이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소강변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만 봤을 때는 이제 300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로 보여지지만은 이러한 주변에 있는 주거지들과 어우러지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 배치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제가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보니까 백삼동하고 백사동의 고층 라인들을 이제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1, 2호 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쩌면 한강뷰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남향의 아파트들을 이제 조합원 분들이 좀 많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뷰를 기대하면서 청약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물량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서 한강의 그런 쾌적성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의 평면도이고요. 87세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평면도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제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이 정도 드레스룸이면 59 타입에서 그렇게 작은 드레스룸의 크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우더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세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이 3개이고, 그 알파룸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이쪽 주방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한번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좀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평면 자체는 4베이의 판상형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의 평면도를 보고 계십니다. 4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된 그런 평면도인 것 같습니다. 안방이 있고 침실 1과 침실 2가 있고, 안방과 비교했을 때 침실 1과 침실 2가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고, 이제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침실 1 공간에도 여기 드레스룸이 작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안방에도 드레스룸은 있다는 것은 이제 장점이지만 여기도 파우더룸이 A타입과 유사하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공간은, 거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넓게 빠진 것으로 육안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창이 굉장히 크게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방창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있고, 이 거실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주방과 이쪽 부분에 맞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성에는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9 B타입을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잘 빠진 그런 구성의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9 C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대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특이사항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눈에 띄는 게 침실 1 공간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는 장점, 그리고 5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팬트리가 있다는 장점이 보입니다. 드레스룸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파우더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 이제 창이, 전면창이 이렇게 나 있고, 거실의 창이 이제 크게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C타입 같은 경우도 B타입과 마찬가지로 창이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공용 욕실 부분에 창문이 이제 측면으로 나 있는데, 이쪽 구조를 좀 변경해서 이쪽으로 창문이 만약에 나 있었다면 이제 맞통풍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맞통풍이 안 돼서 그 환기 취약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봤을 때는 59 A타입의 평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4베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안방의 구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 다용도실이 넓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육안상으로. 그리고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어서 방이 안방하고 침실 1, 2 해서 3개라는 것은 조금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앞서서 살펴본 B타입, 59 B타입과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 1 공간에 이제 드레스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거주자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순위 내에서는 남양주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숙 신도시라던가 또는 양정 역세권이라던가 남양주에 공급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사전 청약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별 예치금은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이제 27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28일에 1순위, 그리고 해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29일에 1순위 기타 지역이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일스하고 강변 스타일스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당첨자 발표일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다면 두 개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강변 스타일스가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덕소 강변 스타일스하고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덕소 강변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5구 타입하고 84 타입만 살펴보면은 5구 타입이 이제 3억대 후반, 4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대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덕소 강변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얼마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5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4 타입의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3천으로 가격대가 조금 비싼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만 본다면 덕소 강변 스타일스하고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하고 유사하다. 입지적 가치도 유사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청약해야 된다고 만약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둘 다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죠. 지속해서. 그리고 이쪽에 공급 물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구 타입의 분양 가격이 좀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4억대를 넘지 않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84 타입보다도 5구 타입이 개인적으로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 가액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남양주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이런 분양 물량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래도 84 타입들의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겁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공급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 방어 측면에서 5구 타입이 그래도 가격 방어에 더 나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4억대를 넘지 않습니다. 지금 4억대가 넘지 않는 이런 수도권의 한강변의 그런 쾌적성을 누리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 물량이 이제 공급되는 시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남양주의 이 물량이 여러분들의 생활 여건에 맞는다면은 청약을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과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두 개 다. 그리고 최대 단점은 세대수가 작아서 커뮤니티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구 타입 중에 청약 신청을 하신다면 지금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41이나 48세대가 있는 5구 B타입, C타입을 청약한다고 해서 당첨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구 A타입의 평면이 좋았으니까 그냥 5구 A타입의 추첨제 물량도 있고 하니까 87세대가 그래도 세대가 많은 이 물량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좋은 것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공급 물량에 대한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신다면 5구 A타입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세대가 적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전달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